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우크라이나 전황 그리고 이스라엘 전황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휴전에 들어갔다. 5일간 휴전에 들어갔다. 그 대신 인질 50명을 석방해 주기로 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실 그 협상은 결렬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많은 언론들이 수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군이 주말간 어떻게 가자 지구를 공격해 들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런 가운데 정말 좀 뜻밖의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서쪽을 길게 국경을 연하고 있는 요르단이죠. 네, 중동전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아주 치열하게 싸웠던 나라인데 요즘은 이스라엘과 그렇게 나쁜 사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 요르단군이 국경 지역으로 대규모 기갑 부대를 전진 배치시켜서 완전히 그냥 참전하나 이런 의혹을 낳고 있는데, 서로 양측에서 요르단군의 기동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황 먼저 보겠습니다. 주말간 620명과 1190명을 러시아군을 사살했다라고 밝혔는데, 이틀 전은 조금 소강 상태, 그리고 어제는 굉장히 강하게 다시 부딪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전차 파괴도 거의 2배입니다. 7대 격파와 13대 격파. 장갑차도 큰 차이가 있죠. 9대 격파와 25대 격파. 차량도 마찬가지로 14대 격파와 29대 격파. 특수장비는 4대 격파와 6대 격파. 야포는 14문 격파와 18문 격파. 다란장 로켓은 1문 그리고 2문 격파. 무인 항공기는 17대 격추와 29대 격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난 토요일보다 일요일이 한 2배 정도의 전과가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대부분은 헤르손과 아우디우카에서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주격전지다라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주요 전선에서 64회의 교전을 했고 7개 방면에서 격퇴했다라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총참모부는 헤르손 상륙 후에 3에서 8km를 밀어붙여서 교도보를 확보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라이바, 즉 그 친러시아 오신트가 올려주는, 이번에 이제 훈장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올리는 지도는 뭐 별로 교도보가 없고, 그러나 뉴욕타임즈의 척 파르가 올리는 지도는 제법 큰 확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척 파르 지도를 보시면 이 헤르손이 있고 안토노스키 대교가 있고 그 오른쪽으로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제법 이제 많이 밀어붙여서 이런 식으로 크게 확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삼각주, 그러니까 원래 강이었던 지역이 댐을 터뜨림으로 인해서 삼각주가 된 이 지역, 그걸 건너서 원래 땅이었던 이 강한 지역을 제법 크게 밀어붙여서 M14 도로까지 밀어붙인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지역에서는 그냥 공세는 계속하고 있는데 뭐 많이 들어가지 못하고, 144 차량화 예단에서 보고가 된 거로는 20명의 러시아군이 항복했다, 투항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강 북쪽에 이 표시들을 보면 전투기 표시들이 많죠. 이건 뭐냐? 러시아군이 전투기로 폭격을 해주고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따라서 이 헤르손 지역의 제공권은 러시아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가 몇 달 동안 제공권을 거의 못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A-50 조기 경보기를 전선에 투입하고 그 조기 경보기를 활용한 이 공중전을 이제는 뭐 그들도 교리를 개발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 제공권의 추가 러시아 쪽으로 확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고, 따라서 제공권이 확보되지 못하면 상륙 장비들이 들어갈 수가 없죠. 상륙 장비 들어가다가 그냥 폭격받아 버리면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거니까, 제공권이 이런 식으로 돼서야 뭐 조그만 보트 타고 강 넘어가고 하는 거 할 수 있지만 병력들만, 그러나 전차, 장갑차, 차량 등이 문교나 부교를 이용해서 내려가는 거, 이거는 지금 힘들다라는 상황으로 봐서는 이 제공권 때문에 헤르손 지역의 진격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저는 이래서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지난 6월 달부터 10월 전까지 3개월 동안 정말 뭐 압도적인 화력과 제공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서방의
지원이 끊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밀어붙이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조기 경보기를 활용한 전술을 개발함으로써 완전히 정권을 러시아가 가져가 버렸죠. 이때 이제 이런 식으로 병력을 밀어넣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가 지난 3개월 동안 그런 식으로 그냥 느슨하게 작전했던 것이 도대체 저희가 뭐냐? 계속 그냥 이 전쟁을 길게 끌고 와서 서방의 지원을 뽑아먹으려는 속셈은 아니었나? 라는 의심이 들면서 화가 나는 겁니다. 자, 아우디우카 정도 보면 이 포격을 러시아가 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이런 사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제공권도 러시아, 그리고 화력 우위도 이제 러시아. 완전히 역전돼 버렸죠. 이스라엘 전쟁 개전으로 인해서. 참 딱한 우크라이나입니다. 자, 우크라이나 해병대는 러시아가 헤르손 강한 전투에서 3,500명이 전사했다. 그러니까 아까 헤르손 남쪽으로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내려가고 있는데 러시아군이 그 지역에서 3,500명이 죽었다라고 하는데 뭐 증명할 길은 없죠.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함으로써 미군이 직접 참전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 예산 승인 빨리 좀 해달라라고 의회에 읍소를 했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겨울이 다가오면서 즉 라스푸티차가 끝나면서 더 강한 공세가 예상된다. 그러니 제발 무기 좀 지원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영국 국방부는 동계 전장에서 이제 라스푸티차 끝나고 본격적으로 서로 세게 충돌을 할 텐데 그 동계 전쟁에서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이다. 왜냐? 양측 모두 공세 동력을 상실했다. 다 이제 기진맥진해 있다. 주요 전력들 다 이제 사그라들어 있고, 뭐 러시아도 전차, 장갑차 등 이제 완전히 그냥 구닥다리 갖고 나와서 싸우고 있는 중이니, 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서방의 지원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으니 서로 지금 동력이 없다. 그래서 큰 변화 없다라고 예상을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모스크바를 향해서 드론 공격을 했는데 모스크바를 지키는 방공망이 모두 격추했다라고 밝혔고, 실제로 모스크바의 뭐 폭발 같은 거 이런 것은 없었어요. 또 우크라이나가 크림 반도를 향한 드론, 그리고 넵튠 지대 함 미사일, 그리고 무인 수상정 뭐 이런 것들 하이브리드로 크림 반도를 공격했는데 러시아 방공망이 모두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바가 그린 지도를 보면 뭐 크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막아냈다라고 라이바가 이렇게 도식을 했고, 그리고 이제 무인 수상정 왔다가 그냥 돌아다가 갔다. 자, 이런 식으로도 도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훈장 받았죠, 지난주에. 그리고 이고르 거킨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국방장관이었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옥중 대선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럼으로써 러시아의 아주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내부 분열, 그래서 푸틴보다 거킨이 더 세잖아, 저렇게 가야 돼 라고 하는 극단주의자들을 좀 끌어당기려는 계파를 마련하려는 정치적 속셈이 아니냐. 자기가 이런다고 푸틴에게 이기게 하겠냐. 그러나 나름대로 계파 만들기 위한 작업이 아니냐라고 예상을 했고, 우크라이나의 SBU 저격수가 3,800m, 3.8km에서 저격을 했는데 최장거리, 이번 전쟁 최장거리 저격 기록이다 라는데 뭐로 썼냐? 3,800m를 12.7mm 스나이퍼 T-Rex 우크라이나제입니다. 정말 거대한 총이죠. 12.7mm는 우리 K6 중기관총 그 구경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만든 저격총인데 정말 길기도 길죠. 이거 가지고 쐈다라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마지막에 뭐가 하나 탁 넘어갑니다. 그게 뭐 사람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게 3,800m에서 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좀 믿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러시아 일선 부대에서 스톰제트 돌격을 명령해서 지금 뭐 이렇게 많이 죽어나가니까 가기 싫은 거죠, 이제. 그래서 네가 가라 하고는 지휘관을 폭행해버리는 이런 폭행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데 잠시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를 제가 틀어드릴 수가 없어요. 노란 딱지 받을까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밟고 폭행하고 우리 죽으라고 하는 거냐, 네가 가라 가려면 이제 이렇게 네가 가라 하와이 버전의 러시아 버전이 나왔다라는 건데요. 아무튼 이렇게 완전히 콩가루가 되어가고 있는 양측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상황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선 지금 상황을 보면 이런 식으로 점점 옥죄어 가고 있죠.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두 군데에서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여기 위에서 한 군데, 두 군데인데
이 위에서는 162사단이 자발리아 캠프촌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36사단이 자이툰 쪽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있다. 양쪽에서 두 군데에서 162와 36사단이 진격해 들어가고 있는데, 인구 밀도가 아주 높고 해서 저항이 제법 거세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항이 거세면서 어제는 시상전 개시 이후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나왔는데 6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후반부에는 대위 1명과 병장 1명이 추가돼서 6명이 전사했다. 그리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다라고 하네요. 하마스는 이스라엘 전역에 장거리 로켓 공격을 해서, 이거 남부에서 발사했답니다. 이 북부는 지금 완전히 다 소멸됐죠. 다 숨어 있죠. 그래서 남부 칸 유니스 이 지역에서 북쪽 가로질러서 텔아비브 쪽으로 이런 식으로 다량으로 로켓을 쐈다라는 건데요. 정말 매를 벌고 있습니다. 아이언돔이 대부분 다 막아냈다라는 거고, 하마스는 나흘간 이스라엘군의 기갑 차량 62대를 파괴했다라고 주장하는데, 62대를 파괴하고 싶었겠죠. 또는 62대에 공격을 가했겠죠. 그런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군은 전부 능동 방어장치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APS 있죠. 그래서 대전차 로켓, 대전차 미사일 나르면 요격시켜버립니다. 코앞에서.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는 번쩍하니까 와 명중했다 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바로 코앞에서 요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62대의 이스라엘군 기갑 차량, 전차 장갑차를 향해서 로켓을 쐈겠지만 그러나 파괴된 건 없는 겁니다. 하마스는 알시파 병원 인근에서 공격을 시도했는데 모두 소탕됐다. 알시파 병원 이스라엘군이 다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 길 향해서 하마스들이 러시아군처럼 스톰제트 공격을 한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군은 카타르의 자금 지원을 받은 고급 주택단지 하마드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공습했는데 바로 이 모습이에요. 여기는 이 하마스 그리고 팔레스타인 정부기구 등의 고위급들이 주로 사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하마스가 있다, 또는 하마스 가족이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를 때렸는데 하마스들은 민간인을 죽였다라고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데, 하마스 간부들의 가족이긴 하지만 민간인은 민간인이에요.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갈란트 국방장관은 하마스가 숨을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남쪽도 곧 이해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이제 이 와디 가자 북쪽 다 해결하면 남쪽으로도 공격해 들어간다. 이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인질 석방 협상 결렬됐다. 계속 추진한다. 라고 밝혔는데 우리 언론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그걸 계속 합의했다. 50명 석방하고 5일간 휴전한다. 라고 보도를 하던데, 저는 지난 주말부터 이거 안 된다. 이스라엘이 용납 안 한다.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마스가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드론 좀 제발 그만 띄워라. 왜냐? 드론이 너무 많이 떠서 드론이 다 들여다보고 드론에게 딱 들키는 순간 1에서 2분 후면 폭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공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민간인인 척하고 총 안 들고 다니면 안 맞을 텐데, 그러면 또 총 놔두고 다닐 수는 없는 거죠. 총만 들고 다녔다 그러면 이제 드론이 보고는 바로 1, 2분 후에 폭격이 들어와 버리니, 또는 어떤 집으로 들어가도 그 집을 향해서 폭격이 들어와 버리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 좀 제발 그만 띄워라. 그런데 상대의 눈과 손을 다 묶어버리겠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안 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제발 공격 좀 그만하고 5일 좀 쉬자.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5일 쉬면 다 사라져 버릴 텐데, 어딘가로 다 숨어버릴 텐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이 너무 안 맞아서 협상은 결렬됐다. 자, 요르단 그리고 이라크, 시리아 접경 지역에 미국의 전진기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또 드론으로 비습받았고, 여기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여기 위치를 보면 요르단 있죠. 요르단 있고 이라크 있죠. 그리고 시리아 있죠. 접경 지역, 여기 접경 지역의 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 있는 여기 바로 시리아 쪽에 미군 기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드론으로 맞았다. 누가 어떻게 때렸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군이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미국은 이란에게
100억 달러, 이라크가 니들에게 줄 거 있는 거 100억 달러 그거 주게 해줄 테니까 제발 공격 좀 그만하라 그래. 이게 무슨 뭐 미국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냥 바로 가서 때려버려야죠.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인근에서 총격전이 발생했는데 미 대사관 인근 일정 부분을 이제 그린존으로 만들어놨죠. 근데 그 그린존 안에서 총격전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도 미국은 아직도 가만히 있습니다. 이거 뭐 이빨이 다 빠졌는지 이빨을 다 빠졌으면 임플란트라도 해서 지금 물어버려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경찰 배지를 떼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미 육군이 워싱턴 DC의 경찰과 협동해서 현지 무슬림들이 테러를 하는 것에 대한 이 대비로 비상훈련을 실시했다라는 건데요. 자, 이겁니다. 워싱턴 DC의 주방위군 그리고 워싱턴 DC 경찰이 무슬림들의 이런 그 테러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비상사태 훈련을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장갑차가 다니고 공포탄이 터지고 하더라도 놀라지 마라, 우리 이런 훈련한다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군의 헤르메스 450 드론을 이란제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다라고 주장하는 소식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이스라엘군이 와디 가자 이북의 서쪽 해안 지역을 대부분 장악하고 가자시티 내륙으로 진격하면서 하마스의 저항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방이 포위돼 퇴로가 막혔고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더 이상 숨어들 곳도 없어진 하마스 잔당이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가운데 하마스와 이른바 저항의 축 세력을 헷갈리게 하는 움직임이 이스라엘 동부 국경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주말 동안 노스 가자와 가자시티의 하마스 주요 거점인 자발리아와 자이툰 지역으로 진격을 계속했으며 이 과정에서 하마스의 격렬한 저항으로 18일 하루 동안 지상전 개시 이후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이스라엘군이 현지 시각 11월 19일 밝혔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자발리아 방면으로 제162사단을, 자이툰 방면으로 제36사단을 투입해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들 지역은 먼저 점령한 아스시아파 지역이나 알샤티 난민 캠프보다 훨씬 주택 밀집도가 높고 잔류 민간인들도 많아 시가전이 어려운 지역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량의 드론을 띄워 밤낮으로 작전 지역을 감시하며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각 타격하는 전술을 사용하며 진격로상의 저항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일 하루 동안 무려 6명의 전사자와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드론과 공군의 지원을 받으며 진격하는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입법 평유의 부의장을 지낸 하마스 정치국원이자 영향력 있는 원로인 아마드 바하르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가자시티에서 미처 탈출하지 못한 바하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하마스 조직원들은 더 격렬하게 자폭 돌격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북부 지역을 완전히 평정한 뒤 와디 가자 이남까지 군사작전구역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하마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북부에 이어 남부 지역까지 밀어버릴 준비를 하자 인접국 요르단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르단은 지난 11월 6일 비셀 알 가사온의 총리가 직접 나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을 강력하게 비판한 바 있는데요. 가사온의 총리는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공세와 그에 따른 여파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에 항의하며 이스라엘 주재 자국 대사를 소환하고 자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를 페르소나 논 그라타, 즉 외교적 기피 인물로 지정하는 등의 외교적 강경책을 쓰고 있는데요. 요르단 당국은 여러 채널을 통해 이스라엘과의 평화협정 이행 중단과 경제, 안보, 정치적 관계를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해온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르단은 현지 시각 11월 19일 서안지구 일대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안지구 인근에 집결 중인 기갑부대는 중앙사령부 예하의 전차대대와 기계화 보병대대들인데요. 현지에서는 대규모 장갑차 전력이 서안지구 일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슬람권 오신트 소식통들은 이 움직임에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친하마스 성향의 소식통들은 요르단이 이스라엘을 압박하기 위해 군사력을 동원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식통들은 이들이 이스라엘군을 압박하기 위해 투입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움직인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요르단은 이번 전쟁 이후 자국 주요 공군기지를 미국에 개방해 미국이 저항의 축 세력들을 공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순위파 국가이기 때문에 현재 투입된 병력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한 전력이 아니라 자국 영토를 통해 이라크와 서한지구 일대의 무장 세력이 협력하는 것을 막고 팔레스타인 난민의 자국 유입을 저지하는 임무를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집결 중인 요르단군이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이 아닌 팔레스타인에 대한 국경 차단 임무로 투입된 것이라면 외부 세력과의 협업으로 전선을 확대하려던 하마스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과연 요르단이 향후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요르단 사실 그 1차 중동전부터 확 들어와서 이 서한지구를 점령을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서한지구를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게끔 해주고 자기네들을 물러났는데, 그리고는 친서방 정책을 펴왔죠. 그래서 이 뭐 프랑스로부터 르클레르 전차 UAE 팔았던 걸 그대로 받는다든지, 하여튼 이 영국, 미국, 프랑스 등으로부터 많은 공짜 지원을 받았던 국가인데 좀 희한한 기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식으로 가자지구 북쪽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냐. 말씀드렸듯이 두 군데에서 162사단, 36사단이 진격해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이스라엘군의 드론이 아주 의미 있는 자의 은신처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이 사람입니다. 76살인데 오랫동안 이 하마스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 있었던 정치국원 아마드 바하르인데 이 사람의 은신처를 발견했고,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이 은신처를 포위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못 나오도록 딱 만들어 놓고 폭격으로 제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걸 이제 이 하마스들이 알고 분노를 한 거죠. 아마 좀 굉장히 명망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자폭 돌격을 계속 감행해서 하마스의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 이제 이런 전과를 올렸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요르단 총리가 이스라엘에 경고 메시지를 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정치적 외교적 레토릭이다. 일단 무슬림이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보여주지만 마치 개전 초기에 이집트가 시나이 반도 쪽으로 기계화 부대를 대거 집결시켜서 검문소 앞에다가 딱 갖다 놨죠. 마치 이스라엘을 치려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게 남쪽으로 팔레스타인 난민들이 확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병력이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 이집트에서 압력하고 있는 베두인족 같은 이런 친하마스 부족들이 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계화 부대를 갖다 놨다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뭐 친이란 민병대들이 서한지구로 들어가는 것을 차단해버리는 이런 역할,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이 서한지구에서 대규모 난민이 요르단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역할, 그거다. 그래서 이 IFR 765 장갑차들이 대거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뭐 계속 지금 기동하고 있죠. 이 장갑차는 네덜란드가 중고로 그냥 공짜로 준 거예요. 이 정도로 서방 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요르단이 또 이번 전쟁 개전 이후에 바로 그냥 신속하게 미국에 공군기지를 제공했던 이 요르단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한다? 웃기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오히려 하마스를 고립시키기 위한, 그리고 친이란 민병대가 요르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이런 기동이다. 왜냐? 요르단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이라크가 여기 있죠. 이라크를 통한 친이란 민병대, 그리고 이 북쪽에 시리아가 있는데 북쪽의 시리아가 이런 식으로 요르단을 통해서 서한지구로 연결해 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기동이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고립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 알려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